네, 영장에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그 지난 내란 과정에서 검찰을 동원하려고 했는지, 검사들을 보내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구치소에 또 수용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30분에 박성재 전 장관이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1979년 11.6대 전두환이 계엄사 합수부장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번 계엄에서 합수부장 내정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는 제2의 전두환 윤석열, 제3의 전두환 여인영, 이 사람들에게 부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내란 가담 행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는 법무부가 내란에 가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관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압수수색에서 나온 현금 5천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유실했습니다. 관봉권 한국은행 발행 날짜가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입니다.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돈, 윤석열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핵심이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 검찰의 증거 인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 사건 보도가 나온 직후에 대검에다가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에서는 감찰 시작한 직후에 바로 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올해 4월 말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만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 사건인 이 사건, 김건희 특별법의 근거에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특검이 수사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윤석열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김현우 전 구치소장을 지난 8월 인사조치했습니다. 인사조치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변호인이나 또 관계자들 접견 과정에서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갖고 어쨌든 서울구치소의 또 인적 쇄신과 또 기강 확립을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이게 감찰을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월 강의구 전 1부속실장의 윤석열 접견 시에 휴대전화 반입이 있었죠? 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네, 구치소장이 허가한 것입니까?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휴대전화 반입은 그 자체로 내란수계의 증거인멸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형집행법 132조에 따라서 수감자가 허가 없이 통신기기를 지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구치소 교정본부 산하에 사경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명백하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장관님, 이번 주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거부 CCTV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의결이 된다라면 CCTV 공개하시겠습니까? 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뭐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내란수계 피고인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분명하게 이 내란수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건들을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복기해 보자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조차도 과분합니다. 윤석열 수감자 관리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님. 네, 국방부 장관입니다. 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26일부터 시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료와 같이 군 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지역의 건축물 제한 높이 기준을 기존의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제한 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의 주거 복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아마 해당되신 분들의 그 분담금이 약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덜 내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성남 고도 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빠른 공약 추진에 대해서 성남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장관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3년 롯데타워 건설 때 서울공항 관련 활주로 각도가 2.71도 변경됐죠. 네, 그렇습니다.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고시를 통해 해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비행안전구역 변경에 대한 고시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했어야 할 일부 지역이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경 절차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제1롯데월드가 신축이 그러니까 동편 활주로가 시작된 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당시에 했던 겁니다. 전투기까지 KA-1 전투기까지 성남공항에서 원주공항으로 이전까지 하면서 이 동편 활주로를 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성남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변경 지역 도형의 문제는 일단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15비 성남 비행장에서 아마 심의를 할 예정이고 또 이게 올라오면은 합참에서 심의를 하고 합참 심의를 거쳐서 국방부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9월 중으로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네. 조속히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해주셔서 추가적인 고도 제한 완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외에도 성남시의 용역 연구 결과 성남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활주로 동측을 통한 비행기 선해 접근 경로를 서측으로 바꾸면 원도심과 주택가가 많은 활주로 동측에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선해 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지형적 요인을 고려해 비행기를 특정 경로로만 접근하도록 하면 비행안전 5구역의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는 김해공항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필요한 최소 강화 고도 MDA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현재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소 강화 고도 310.9m를 적정 고도인 286.5m로 조정하면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장관님, 이 세 가지 방안 국방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실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군 공항은 일반 공항 민항 공항과 달리 이카오의 그 국제 항공 기준 기구에서 그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FAA 미국 항공청에서 이 준용을 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반 공항하고 준용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때 어떤 특정 지역으로 활주로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좌우로 동시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성남 주민들의 약 58%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만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먼저 네, 말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관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현재 김태년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고 저도 공동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군사시설 안전보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법안 개정 좀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좀 챙겨봐 주시길 알겠습니다. 군의 부탁드립니다. 작정성 검토에 큰 지장이 없는 한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성남 시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해 왔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성남 고도 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